새벽 2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출장 중이라던 사위가 딸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날 이후 현자는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발자국, 웃음, 그리고 손녀의 목소리. 하지만 그들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내가 미친 걸까? 착각과 기억, 그 경계의 문이 열린다. 착각의 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낮은 천장이 낯설었다. 아니, 1년에 서너 번 보던 천장이라 더 낯설었다. 세영의 집 침대에 누운 현자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반. 잠은 오지 않고 사위 민수의 출장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편하게 쓰세요. 박서방 출장 갔으니까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저녁 식사 뒤 세영이 했던 말. 민수는 이번 주 내내 부산에 있다 했다. 그러니 밤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안심해도 되는 소리여야 했다. 그때 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딱딱 가죽 밑창이 마루를 찍는 소리. 현자는 눈을 떴다. 심장이 뛰었다. 문을 손가락 2마디만큼 열자 어둠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다. 세영 방 앞에 그림자가 한번 멈추고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남자의 뒷모습, 넓은 어깨, 익숙한 체형, 걸음의 리듬. 민수였다. 분명히. 그런데 민수는 출장 중이었다. 문이 닫히고 짧은 속삭임이 문살을 긁듯 지나갔다. 단어는 알아듣지 못했으나 남자의 낮은 호흡과 가라앉은 숨이 있었다. 현자는 다가가 손잡이를 쥐었다. 무게감이 손바닥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돌릴 수가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손끝을 얼렸다. 결국 그녀는 물러나 문틈을 살피는 것으로 만족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새벽 4시 무렵 발자국 소리가 다시 났다. 이번엔 반대였다. 세영의 방에서 나와 현관 쪽으로 향하는 소리. 현자는 복도로 나왔다. 그림자는 현관에 닿아 흐릿하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 검은 슬리퍼 한 켤레. 민수가 신고 다니던 뒤축이 조금 닳아 가죽이 말린 슬리퍼. 밑창이 물먹은 종이처럼 번들거렸다. 방금 신고 들어온 것처럼. 정말 다녀간 걸까? 하지만 열쇠 소리는 없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현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꺼풀과 귀만 깨어 있었고 몸은 물속처럼 무거웠다. 아침이 와서야 몸을 일으켰다. 부엌에서 커피 냄새가 퍼졌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세영이 환하게 웃었다. 현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잘 잤어. 잠깐 머무시다가 물었다. 민수는 언제 와? 금요일쯤이요. 왜요? 어젯밤의 소리가. 제가 화장실 갔어요. 혹시 깨셨어요? 세영의 미안한 표정이 자연스러웠다. 현자는 현관을 흘끗 봤다. 검은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밑창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점심 무렵 세영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현자는 거실과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손끝으로 몰딩의 꺾임을 짚고 문틀의 이음새를 쓸었다. 어젯밤 그림자의 길이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욕실 문턱 앞에 남은 얇은 물자국, 그냥 환시였을까? 엄마, 장 보고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고 집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현관으로 가 슬리퍼를 들어 올렸다. 가죽 안쪽에 발자국의 아치가 윤곽처럼 남아 있었다. 없는 사람의 체온이 오래된 가죽에 눌어붙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현자는 슬리퍼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매무새가 무너진 듯 마음도 조금 기울었다. 밤이 오면 또 발자국이 들리리라는 예감이 조용히 자라났다. 하루는 아무 일 없는 하루의 얼굴로 흘렀다. 마트에서 파를 고르고 콩나물 한 봉을 장바구니에 넣고 아이 간식거리를 고르다 우리 슬아 아직 어리잖아라고 말하자 세영이 웃었다. 엄마, 슬아 이제 어린이집 다녀요. 벌써? 현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톱니가 삐걱거렸다. 저녁 무렵 뉴스 앵커가 날짜를 말했다. 2025년 3월 17일. 그렇다면 슬아는 4살. 그런데 낮에 세영은 3살이라고 했다. 실수였을까? 아니면 현자의 시간이 멈춰 서 있는 걸까? 세영이 낮잠을 자는 사이 현자는 현관 옆 검은 슬리퍼를 다시 살폈다. 다른 뒤축, 벌어진 바느질, 오래 신은 물건의 버릇 같은 주름. 분명 민수의 것이다. 방문이 반쯤 열린 작은 방, 분홍색 벽지에 슬아 방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천천히 도는 모빌 아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노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슬아라는 자수가 가지런했다. 손에 쥐자 옅은 비누 향과 함께 흔적 같은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볍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방문이 삐걱 열리며 세영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슬아 방 좀 봤어. 슬아는 어린이집 갔어요. 세영은 웃었다. 그 웃음은 밝았지만 어쩐지 멀었다. 빛이 닿지 않는 유리 너머의 미소처럼. 시계 바늘이 2번 같은 곳을 지나려 할 때 복도에서 소리가 시작됐다. 똑똑똑. 이번엔 어젯밤보다 더 또렷했다. 그림자는 복도의 그늘을 타고 미끄러지듯 세영의 방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민수였다. 괜찮아. 그 2글자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현자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열어야 할까? 그때 안쪽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났다. 엄마, 거기 계세요? 문은 닫혀 있고 발소리는 끊겼는데 어떻게? 현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복도 끝 슬아 방문 틈에서 끈 모양의 빛이 흘렀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흰 빛은 침대 위 토끼 인형에서 번졌다. 곁에 노란 손수건이 있었다. 현자는 무심코 주머니를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내가 여기 놓았나? 기억이 흔들렸다. 뒤에서 세영이 말했다. 엄마, 뭐 하세요? 너 방에 있었잖아. 저 화장실 다녀왔는데요. 현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소리가 얕아졌다. 누군가 방을 드나들고 물건의 자리가 옮겨지고 시간의 숫자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틀어져 있었다. 자정이 지나자 집은 잠깐 텅 빈 우물처럼 깊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아이의 웃음이 어딘가에서 번져왔다. 깔깔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현자는 복도를 더듬어 거울 앞에 섰다. 오래된 프레임, 미세하게 들뜬 벽지. 거울 속 현자는 무표정이었지만 반사된 얼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댔다. 차갑다. 그런데 표면 너머 작은 손 하나가 안쪽에서 포개졌다. 할머니.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오듯 가벼웠다. 현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였다. 슬아야. 아이의 손가락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세영의 방문. 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열지 못했다. 스스로도 모르게 문에서 등을 돌렸다. 아직은 아니다. 아침 식탁에서 밥 한 숟가락이 목을 지나가지 않았다. 엄마,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잠을 설쳐서 그래. 어제는 잘 잤다고 하셨잖아요. 세영은 물컵을 건넸다. 어제 내가 뭐라고 했지?
말과 기억이 어긋났다. 민수는 언제 와? 어제도 물어보셨어요. 금요일쯤요. 세영의 미소에서 작은 동요가 스쳤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자꾸 엇나갔다. 세영이 장을 보러 나가고 집이 고요해지자 현자는 거실 소파에 걸쳐 있던 민수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손목 바느질이 실어 놓을 만큼 풀려 있고 안쪽 안감이 조금 해졌다. 속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다. 이름, 회사, 전화번호. 그 활자들 사이로 존재의 감촉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복도를 지나 세영의 방 서랍을 열었다. 첫째 서랍엔 화장품과 머리끈, 둘째 서랍엔 서류들이 가지런했고 맨 아래 서랍에는 얇은 천으로 감싼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다. 첫 페이지. 2022년 1월 14일 슬아와 마지막 외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손끝을 얼렸다. 다음 장. 2022년 1월 15일 사고. 모든 게 끝났다. 다음 장. 엄마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으신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잉크가 번져 글씨의 끝이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현자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심장이 어긋난 박자로 뛰었다. 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잿빛으로 채워지는 느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다이어리를 서랍에 넣었다. 세영이 웃었다. 너무 잘 웃어서 이상했다. 완벽한 표정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날 밤 현자는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었다. 표면엔 작은 스크래치가, 프레임엔 오래된 못자국이 있었다. 거울 속 현자는 한 박자 느린 듯했고 빛은 현실보다 반 톤 차가웠다. 그녀가 손을 올리자 어젯밤처럼 작은 손이 안에서 포개졌다. 할머니 슬아야. 아이의 형체가 흐릿하게 떠오르며 세영의 방을 가리켰다. 이번엔 문틈을 더 넓혔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세영과 민수. 표정은 평온했고 몸은 미동도 없었다. 그 평온이 무서웠다. 현자가 가까이 가 손등을 스치자 차가움이 손끝을 덮었다. 눈을 치켜들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베개는 깔끔했다. 손끝에 남은 냉기가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경계 같았다. 다음 날 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병원? 요즘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질문은 단정했다. 최근에 기억이 끊기는 느낌이 있나요? 있어요. 환청, 환시 경험은요? 있어요. 가까운 가족의 사망을 겪은 적은요? 현자는 침묵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겨우 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 세영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트라우마성 기억 장애일 수 있대요. 3년 전 겨울의 사고 때문에. 무슨 사고? 현자가 묻자 세영이 현자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설명보다 먼저 가슴을 꿰뚫었다. 밤은 길었고 현자는 일부러 모든 조명을 켰다. 밝음이 진실을 보증해 줄 거라는 기대 같은 것. 그녀는 거울 앞 의자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거울 속의 현자는 그녀와 같았지만 눈동자의 반짝임이 미묘하게 달랐다. 현실의 눈엔 물기가 맺혀 있고 거울 속 눈은 유리처럼 말랐다. 그녀가 눈썹을 미세하게 올리자 거울 속 표정이 반 박자 먼저 움직였다. 그만 봐. 입술이 움직였는데 소리는 공기에서 사라졌다. 속삭임은 거울 안쪽으로 흡수되는 듯했다. 그 순간 전등이 꺼졌다. 딸깍 퓨즈가 내려간 소리처럼 가벼웠다. 어둠 속에서 거울 안쪽이 먼저 밝아졌다. 현실의 빛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번지는 빛. 얇은 막 뒤에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 멀리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아주 어릴 적 누군가 불러준 자장가의 끄틈절. 빗속에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다. 현자와 같은 키, 같은 머리칼, 같은 주름. 단 하나 눈빛이 달랐다. 오래 울어 마른 사람의 눈. 이제 기억났지? 거울 속 입술과 현자의 입술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날 밤 누가 들어왔는지. 표면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차가운 손가락이 밖으로 뻗었다. 그 끝이 현자의 뺨을 스쳤다. 얼음에 댄 금속 같은 냉기. 현자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바깥쪽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 거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남아 있었다. 빛이 닿자 금속색으로 반짝였다. 민수야, 어제는 어디 있었니? 그녀가 묻자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제요? 어제는 집에 있었잖아요. 세영이랑 영화 봤는데. 말과 기억의 좌표가 다르게 찍혔다. 민수의 손목에 얇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어제 긁혔나 그의 말이 흐렸다. 어제? 그저께? 시간은 말을 듣지 않았다. 현자는 밤마다 반복되던 발자국 대신 이제 거울을 기다렸다. 공포가 호기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했다. 다음 밤 그녀는 조명을 끄지 않았다. 밝은 방에서 거울을 마주 보았다. 반사된 빛 속에서 과거의 잔상들이 떠올랐다. 세영의 웃음, 민수의 어색한 농담, 슬아의 젖병을 기다리며 탁탁 치던 작은 손. 그 잔상들이 거울 표면에 얇은 필름처럼 겹쳐졌다 사라졌다. 열면 끝나. 어디서 났는지 모를 말이 속에서 솟았다. 열면 끝나. 무엇을? 현자는 문이 아닌 기억을 여는 상상을 했다. 덮어둔 페이지를 다시 펴는 일.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아마도 보고 싶지 않은 문장이 있을 것이다. 병실 창밖 겨울 햇살이 무채색으로 번졌다. 의사는 담담했다. 현자님, 3년 전 겨울에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이 방어적으로 재구성되며 현재와 과거가 섞이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세영이는 아침마다 슬아 데리고 어린이집 가요. 민수는 출장 다녀오고.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있었으면 하는 현재가 있었던 과거를 덮은 겁니다. 마음이 감당하려고 만든 대체 현실이죠. 말은 잔잔했지만 의미는 날카로웠다. 퇴원 허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동안 열지 않았던 복도 끝 작은 방의 문을 열었다. 창고, 박스더미와 오래된 베이비카 시트, 접이식 유모차, 잘 마르지 않은 젖은 먼지 냄새. 첫 번째 상자에는 사진이 가득했다. 세영의 웨딩, 신혼여행, 태어난 지 100일 된 슬아의 사진. 날짜는 모두 2022년 1월 이전에서 멈춰 있었다. 두 번째 상자 맨 아래에는 흰 리본이 달린 장례식장 화환 카드가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세영, 박민수, 박슬아. 손이 덜덜 떨렸다. 카드를 쥐자 종이의 결이 손끝에 박혔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음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돌아왔다. 병원 복도, 하얀 천, 비누와 소독약 냄새. 누군가의 어깨가 자신의 어깨가 되어 울던 밤. 그녀는 그 기억을 땅속처럼 깊이 묻어두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지었다. 그 집에서 세영은 웃고 민수는 늦게 들어오고 슬아는 자랐다. 그 집이 튼튼하다고 믿을수록 현실의 집은 텅 비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표면은 깨끗했다. 작은 손자국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눈을 감고 손바닥을 대면 분명히 따뜻함이 전해졌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모양을 바꿔 남았다. 현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3살이라니. 그 말은 그날 이후 멈춰버린 자기 시간이 만든 숫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한다는 뜻이자 떠나보낸다는 뜻. 다음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그날의 집으로 가는 것. 진짜 문을 열고 진짜 방에서 작별하는 일. 그녀는 작은 가방에 오래된 열쇠를 넣었다. 손수건 하나를 접어 넣었다. 스라라는 자수가 보이도록. 버스 창밖으로 낮은 지붕들이 스쳐갔다. 양천동 주택가 안내 멘트가 흐르고 차는 천천히 멈췄다. 현자는 조심스럽게 내렸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오래 참았던 울음을 씻겨내는 물처럼 맑았다. 골목은 기억 속 풍경과 거의 같았다. 구석의 편의점, 노란 간판의 분식집, 주말마다 주차선을 벗어난 흰 SUV. 세영과 민수가 여기 좋아하며 웃던 그날의 길이었다. 그 웃음이 먼지가 되어 햇살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가 꽉 찼다. 그녀는 가방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다. 철이 마찰하는 낮은 소리가 손등으로 전해졌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세제와 나무장판, 포근한 이불과 베이비 파우더가 섞인 냄새. 현자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이 그대로였다. 먼지가 얇은 커튼처럼 쌓여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컵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큰 컵 2개, 작은 유아용 컵 하나. 그녀는 그 컵을 들어 손수건으로 살살 닦았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다. 덜덜 떨리는 건 컵이 아니라 이제야 맞닥뜨린 현실 앞에 자신의 손이었다. 세영의 방문을 열었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베개 모서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다. 아주 옅은 향, 세제와 헤어오일과 세영만의 체온이 섞인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세영아. 오래 묶어둔 눈물이 조용히 풀렸다. 어깨로, 베개로, 손등으로 눈물이 흘렀다. 울음은 시간을 되감아 오래전의 복도로 그녀를 데려갔다가 다시 현재의 방으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끝나갈 때쯤 스라의 방으로 갔다. 분홍색 벽지, 낮게 놓인 아기 침대, 서랍 위에 토끼 인형. 그리고 그 옆에 노란 손수건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들어 가슴에 꼭 안았다. 천의 촉감이 심장 박동을 따라 미세하게 떨렸다. 스라야, 할머니가 이제야 왔어. 그때 방 한쪽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표면에서 아주 작은 물결이 일었다. 현자는 다가가 거울을 마주 보았다. 빛이 안쪽에서부터 번졌다. 그리고 스라가 서 있었다. 흰 옷, 반듯한 머리, 눈가에 맺힌 빛.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녀는 울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아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안녕, 할머니. 안녕, 스라야. 인사가 끝나자 빛은 천천히 옅어졌다. 아이의 모습이 투명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지막 한 점의 빛이 사라질 때까지. 거실로 돌아와 집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다. 손때 묻은 스위치, 코너에 찍힌 벽, 현관 위 작은 신발. 모두가 살아있었던 증거였다. 이제 작별의 차례였다. 그녀는 대문을 잠그고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걸었다. 햇살이 어깨를 기울이며 따라왔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노란 손수건을 꺼내 펼쳐보았다.
슬아라는 자수가 빛을 받아 더 선명해 보였다.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가져가야지. 마지막 기억이니까. 버스가 왔다. 그녀는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집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한번 흔들었다. 잘 있어, 세영아. 잘 있어, 민수야. 잘 있어, 슬아야.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발자국도, 문틈의 숨소리도, 거울의 속삭임도. 대신 따뜻한 침묵이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착각은 끝났다. 그러나 기억은 남았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단단한 잠으로 가라앉았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현자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다. 잘 있어, 세영아. 잘 있어, 슬아야. 거짓된 현실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기억은 잊히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우리 안에 머무를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착각은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들린 발자국 소리. 출장 중이라던 사위가 돌아왔고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 보내지 못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그 집에 머무는 마음 하나. 이 이야기는 망각이 아닌 기억을 선택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머물러 있었고 착각은 사라져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더숲스토리 오디오북에서 전하는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의 이야기 착각의 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떠나보낼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